스타절단이 세운 대별항사는 창왕의 대일본 문화외교의 센터로 일본 고대 문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単に一つのお寺ができたというんじゃなくて、日本にはそれまでなかった異国文化の凝縮したものがですね、出来上がった。それは宗教センターであったと同時に、異国文化センターであって、日本の人々は初めて見るものだったろうと思いますね。 나라현은 일본이 고대 국가로 도약하는 아스카 불교 문명의 산실이다. 그 출발점에 백제 창왕이 보내온 사리 봉안식이 있었다. 일본 최초의 국가 사찰이자 백제 사찰 기술로 만들어진 비조사에 그 자취가 지금도 남아있다. 비조사 사리탑 유적의 안내문은 백제 창왕이 593년에 사리를 보냈다고 전한다. 일본의 불교 역사서인 부상약기에는 비조사 사리봉안식 풍경이 자세히 실려 있다. 100여 명의 대신이 백제 옷을 입고 창왕이 전한 사리를 맞이했다고 한다. 사리봉안 행렬이 출발한 곳은 당시 유력한 대신 소가노 우마코 저택이다. 먼저 화려하게 장식한 4대의 수레가 앞섰다. 이어 백제 옷을 입은 100여 명의 대신들이 긴 행렬을 이루며 뒤따랐다. 비조사에는 스이코 천황과 쇼토쿠 태자가 사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가노 우마코先頭にここへ到着して、そして推古天皇聖徳太子の待っておられるここで日本最初の仏舎利の、納める祝典をされた。これが日本第1号日本最初のお寺の始まりです。 일본이 고대 국가로 성장한 분수령이 되었던 아스카 불교 문명은 그렇게 퍼져나갔다. 백제는 물론 일본까지도 불국토로 만들고자 했던 성왕의 못다 이룬 꿈. 그 간절한 꿈을 창왕이 아스카 불교 문명으로 이끈 것이다. 한때 스님이 되려 했을 만큼 비운을 겪었던 창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본에선 문명의 전파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재기의 노력이 만든 결과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창왕은 수도인 사비에도 그의 이상과 꿈을 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비성 넘어 백마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왕의 역사를 간직해온 왕흥사터가 나온다. 겨울 동안 중단됐던 발굴이 재개됐다. 1400년 전 까마득한 시간의 역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발굴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왕흥사 사리함도 이렇게 찾아냈다. 창왕이 세운 사리탑의 규모는 발굴된 목탑지로 추정이 가능하다. 높이 거의 5층 규모로 본다면은 거의 뭐 한 20m 이상. 사리함을 묻고 조성한 사리탑은 20m 높이의 거대한 목탑이었을 것이다. 추가 발굴이 진행되는 곳은 사리탑 주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터다. 백제 가람 양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창왕이 세운 왕흥사 역시 사리탑 뒤로 금당과 강당을 일직선상에 조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왕흥사 발굴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국내 사찰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독특한 시설이 확인됐다. 사찰의 중심축으로 이어지는 너비 13m 규모의 도로 시설이었다. 창왕이 왕흥사에 행차할 때 지나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어도는
백마강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된 어도 시설을 바탕으로 복원하면 왕흥사는 이런 모습이다. 삼국사기에는 왕흥사가 완공된 이후 백제왕들이 매번 배를 타고 와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행향의식이다. 왕이 직접 향을 피워 올리는 왕흥사의 행향의식은 국가적인 행사였다. 이상한 점은 왕흥사의 위치다. 왜 하필이면 사비성 밖에, 그것도 백마강 너머에 왕흥사를 세운 걸까?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긴 것은 538년. 사비성은 성왕이 설계하고 건설한 도시였다. 당시 16살이었던 창은 아버지 성왕이 사비성에 담고자 했던 백제 중흥의 꿈과 이상을 지켜보았다. 성왕은 잃어버린 고토를 되찾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수도 건설에 담았다. 옛 부여의 행정단위인 오부도시로 건설했다. 그것은 백제의 뿌리를 고구려가 아닌 옛 부여에서 찾겠다는 선언이었다. 성왕의 사비성 건설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정림사가 있었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당시 사비성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유적이다. 그런데 정림사탑이 바라보는 방향은 정확한 북쪽이다. 성왕이 전사한 뒤 사비성 건설 프로젝트의 완성은 창왕에게 주어졌다. 이후 창왕은 정림사를 중심으로 사비성 밖의 동북쪽에는 능산리 사찰에, 그 서북쪽에는 왕흥사를 세운다. 백제 국민들의 어떤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왕실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방향 전환이랄까, 어떤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명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위덕왕이 이제 호국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이제 왕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위덕왕이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사찰하고 아들의 명복을 비는 사찰을 각각 이제 동과 그 서에, 그 나성 바깥 동과 서에 이제 그 배치해서 만들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왕이 백마강을 거슬러 오고 가는 왕흥사는 북방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창왕에게 왕흥사는 아버지 성왕이 시작한 사비성 불국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점이었다. 그것은 신라와의 전투에서 참혹하게 죽어간 아버지 성왕과 아들로 이어진 3대의 꿈이었다. 창왕은 왕흥사 사리함에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겠다는 눈물 어린 다짐을 새겨두었던 것이다. 좌절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창왕의 일생.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